피터 루거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조카라는 사람이 계속 경영을 했거든요. 근데 가게가 망했어요. 근데 가게가 망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야 나와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하고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경영을 해서 키운 게 지금의 피터 루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의 엄청나게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죠. 피터 루거 스테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을 하나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꽤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로운 레스토랑들 중에 하나거든요. 피터 루거도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꽤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썸네일이 좀 어그로성이긴 한데 왜 제가 이런 식으로 했냐면 실제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피터 루거라는 레스토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 피터 루거라는 스테이크하우스는 말 그대로 딱 들어도 뭔가 사람 이름 같죠? 피터 루거라는 그 이름이 말 그대로 창업자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처음에 이 사람하고 조카하고 같이 경영을 했는데 피터 루거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조카라는 사람이 계속 경영을 했거든요. 근데 가게가 망했어요. 근데 가게가 망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야 나와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하고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경영을 해서 키운 게 지금의 피터 루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스토리죠. 피터 루거라는 레스토랑은 188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 뉴욕에 있는 곳들은 한국이 조선시대 때 막 초가집에서 살고 막 이럴 때 이미 얘네들은 이런 레스토랑들을 막 찍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뉴욕의 사진을 보니까 진짜 미래 도시인 거예요. 조선의 모습하고 봤을 때 뉴욕은 이미 미래 도시고 막 고층 건물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 있고 이런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민자들이 뉴욕에 가서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87년도에 그 같은 위치에 지금 피터 루거가 있는 위치에 그때 당시에는 피터 루거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칼 루거스 카페, 빌리어드 앤 볼링 앨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구, 볼링 같은 거를 치는 바, 레스토랑 겸 사교 모임 클럽이었던 셈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컨셉으로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됐대요. 굉장히 호황기를 맞았고 이게 오픈을 한 시기가 그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였어가지고 이 사람도 독일 출신이었거든요. 피터 루거랑 칼 루거도 독일 출신이어서 그때 당시 독일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랑 겹쳐서 굉장히 호황기를 맞았대요. 그래서 피터 루거라는 사람은 여기 이 레스토랑 말고도 다른 지점의 레스토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고 칼 루거라는 사람은 피터 루거의 조카인데 이 조카가 주방에서 셰프로 일을 하면서 요리를 총괄 담당을 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887년부터 그냥 뭐 몇십 년을 그냥 쭉 그렇게 평범하게 장사를 합니다. 계속 장사가 잘 됐었고 호황기가 있었고 레스토랑이 한번 그런 식으로 상권을 잘 맞아가지고 잘 되면 아무리 상권이 빨리 죽는다고 해도 막 몇 년 안에 상권이 망하진 않잖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뭐 디지털 시대나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한번 상권이 살아나서 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몇십 년이 걸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1887년에 오픈을 해서 그 가게가 점점 이제 하락세를 맞이한 거는 한 2, 30년이 지난 뒤였어요. 1920년대까지 갑니다. 이제 한 20년을 건너뛰는데 1920년도에 이제 소울 포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람이에요. 이 소울 포먼이라는 사람은 1920년도 당시에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피터 루거라는 사람과 칼 루거라는 사람 눈에는 그냥 애였던 거죠. 그냥 애송이죠. 나이로만 봤을 때 17살은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생을 자퇴하고 길거리에서 하던 일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길거리 전등을 이제 막 밝히고 키우는 그런 이제 기술자로 일을 했었대요. 풀타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배워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포먼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지금 피터 루거 건너편에 있는데 이제 공장 부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그 제조업을 했는데 막 정말 무슨 접시도 팔고 무슨 쟁반도 팔고 뭐 이런 장식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 뭐 전등 만들어서 팔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돈이 되는 것들은 다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 제조업을 했던 본사의 위치가 지금의 피터 루거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주차장이 있는 건물. 아마 피터 루거로 가시다 보면 그 건물이 바로 보이실 텐데 거기서 제조업을 하면서 피터 루거 레스토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관계가 돼버려요. 왜냐면 그때 당시 피터 루거 레스토랑은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좀 여러 이렇게 출세를 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밥을 먹고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그런 장소였는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제조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던 사람은 소울 포먼은 그러니까 소울 포먼은 말 그대로 피터 루거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친해지고 바로 그 사람들한테 영업을 해가지고 자기 공장의 물건들을 파는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유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약간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소울 포먼은 자기 클라이언트들을 미팅을 한다거나 네트워킹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피터 루거로 보내는 거예요. 혹은 내가 피터 루거에서 밥을 먹을 때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저 사람 누구지? 하면서 이제 가서 말도 걸고 영업도 하고 뭔가 그런 관계로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 몇 년이 넘게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뭐 타임라인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막 2,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941년도에 피터 루거 레스토랑의 오너, 그러니까 피터 루거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칼 루거라는 사람과 이제 다른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피터 루거 레스토랑을 경영을 시작하는데 경영을 못했나 봐요. 경영에 실력도 없고 경영에 대한 경험도 없다 보니까 경영을 잘 못해서 결국에 점점 꽤 빠른 시간 내내 10년 안에 레스토랑이 점점 하락세를 걷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1950년도에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경영난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가게를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피터 루거만큼 그 가족만큼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소울 포먼이라는 사람이겠죠. 애초에 여기서 고객도 없고 여기서 영업도 하고 자기네들이 클라이언트를 새로 딸 때로 레스토랑에서 영업을 했는데 이 레스토랑에 점점 손님이 끊기고 하락세를 거두니까 자기 제조업 비즈니스로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장사를 못할까? 해서 소울 포먼이 마침 스테이크 애호가였대요. 그 피터 루거의 그 스테이크 집에 가면서 스테이크를 하루에 막 2끼씩 먹어치우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다 못해서 경매에 올라온 그 피터 루거 레스토랑을 사게 됩니다. 피터 루거라는 레스토랑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그걸 그냥 결국에 경매 시장에 가게를 올려놨어요. 건물하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때 당시에도 막 그 상권이 바뀌어가는 그 혼란의 시기였어가지고 사람들이 건물을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랬대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있는 소울 포먼이라는 사람이 제가 살게요 하면서 달려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35,000달러에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35,000달러의 그 부지하고 그 건물을 사게 되는데 그게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45만 달러 정도 한대요. 근데 그게 45만 달러면 지금 가치로 한 6억 정도? 6억 좀 안 되는 돈인데 6억 정도 되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가치로 환산해도 장사가 조금 안 되는 식당인데 건물하고 토지를 6억에 산다는 거는 꽤 괜찮은 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를 다시 만들어내서 키워가지고 가치를 키워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그쵸, 6억에 뭔가 매입해가지고 가치를 올리는 건 나쁘지 않은 딜인 거죠. 근데 그만큼 뭐 이유가 있으니까 싸게 내놓은 거기도 했겠죠. 장사가 그만큼 안 되고 그렇게 하락세를 겪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35,000달러에 매입을 해서 스테이크를 다시 본인만의 방식대로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소울 포먼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스테이크 전문 셰프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크 덕후였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유튜브에서 보는 그냥 고기 덕후, 막 고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스테이크 덕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스테이크 가치관이 생기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스테이크 방식으로 스테이크를 굉장히 수익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날까지 이어지는 피터 루거의 역사예요. 그 소울 포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일궈놓은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루거라는 레스토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 투자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소울 포먼이라는 가족이 직접 경영으로 하고요. 제가 생각보다 꽤 가족 경영으로 하는 레스토랑에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그 포먼 가족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조업으로 쓰던 그 공장이 지금의 피터 루거 레스토랑의 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터 루거라는 레스토랑에 이제 가시다 보면 그 바로 건너편 건물이 큰 주차장이 있는 그 건물 부지가 소울 포먼이 그때 당시에 제조업으로 활동을 했던 그 건물 부지고요. 지금은 레스토랑을 인수해가지고 그 제조업 건물이 바로 피터 루거의 어떤 사무 행정 본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피터 루거가 지점이 거기 말고도 이제 일본에도 있고 그 다른 지점도 있는데 거기를 뭐 관리하고 마케팅도 하고 어쨌든 그런 지점으로 오피스로 활용이 되는 거겠죠. 피터 루거라는 스테이크 집을 알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선별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미국의 스테이크 등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트가 있고 초이스가 있고 그다음 프라임 등급이 있어요. 뭐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등급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랑 캐나다는 그 세 가지 등급밖에 없어요. 일단 셀렉트, 초이스, 프라임으로 나눠져 있는데 프라임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인데 그게 한국 소고기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한우 원뿔 등급이랑 마블링이랑 그 정도랑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비교가 가능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소고기의 마블링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결정이 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 마블링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그 등급 체계를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등급이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해서 물론 마블링이 많은 거지만 한국이나 일본 소고기처럼 진짜 거의 하얀색에서 핑크색 느낌이 나는 그런 소고기의 등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소고기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육향, 되게 진한 육향을 가진 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프라임 등급이 그런 고기의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피터 루거 같은 레스토랑 입장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고기를 직접 선별을 해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프라임 등급의 소고기를 싹 다 모아서 거기서 직접 내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골라야 되는 거죠. 피터 루거는 그런 식으로 소고기를 선택해서 직접 가게에서 숙성을 시켜서 판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밥을 먹으면서 대충 물어봤는데 피터 루거에서 스테이크를 조리하는 방식은 이제 소금간을 하고 코셔라는 게 굉장히 뉴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코셔 소금을 한번 이렇게 딱 뿌려서 간을 한 다음에
때문에 그대로 그릴이나 팬시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브로일러에 집어넣어요. 근데 브로일러라는 거는 이제 위아래가 이제 열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는 엄청나게 센 오븐 같은 건데, 스테이크를 이제 판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브로일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양쪽을 엄청나게 세게 익힙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컬러를 맞춰요. 뭐 레어면 레어, 미디엄 레어, 미디엄 레어, 뭐 미디엄이면 미디엄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를 딱 맞춰요. 아마 오더가 미디엄 레어로 들어오면 거기서 컬러를 레어 정도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제 버터를 한번 이렇게 끼얹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제 버터라는 거는 이제 버터를 한번 녹여가지고 그 위에 있는 지방층을 한번 싹 걸러내면 그게 정제 버터가 되는 건데, 버터랑 정제 버터랑 풍미 차이가 조금 나요. 왜냐면 어쨌든 거기 위에 있는 지방층을 분리해낸 거기 때문에 풍미의 차이가 살짝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살짝 있고 훨씬 더 깔끔한 맛이 나는 게 정제 버터의 특징인 것 같아요. 브로일러에다가 구운 스테이크를 거기다가 정제 버터를 한번 싹 끼얹어가지고 향을 한번 쫙 입힙니다. 그다음에 컬러를 맞추고 이제 그거를 슬라이스를 한번 하는 거죠. 피터루거 하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돼서 나오거든요. 고기를 한번 이렇게 싹싹싹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딱 열을 한번 가해준 다음에 그대로 접시를 빼서 손님상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피터루거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면 접시가 엄청나게 뜨겁고 만지지 말라는 이유가 브로일러에서 나온 접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들으셔서 알다시피 그냥 스테이크의 반은 그냥 정제 버터를 끼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크의 버터 향이 엄청나게 세요. 그 먹으면 그냥 라면이 먹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유튜브에서 리뷰 남긴 거 보면은 그런 리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빔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정제 버터를 엄청나게 많이 끼얹어가지고 버터 향이 세기 때문에 그 느끼한 풍미가 세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맛을 내요. 그냥 누구나 가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 맛이 나는 것 같고, 그냥 대중적으로 맛있는 스테이크를 골라라고 하면 당연히 피터루거일 것 같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크의 맛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는 스테이크를 어떤 식으로 조리하냐예요. 고기의 부위와 질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할게요. 당연한 거니까. 첫 번째 요소는 스테이크의 조리 방식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스테이크를 요리를 할 때 어떤 지방을 끼얹느냐.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면은 그게 올리브 오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터를 녹여가지고 그렇게 지방층을 걸러낸 정제 버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터에다가 막 허브를 이것저것 때려 넣어가지고 다시 굳힌 뭐 허브 버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뭐 덕팻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지방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조리 방법을 하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레스팅에서 바로 결정이 나요. 특히나 두께가 두꺼운 스테이크들은 레스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스팅을 제대로 한 고기와 하지 않은 고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고기를 잘랐을 때 그 안에 핑크 색깔의 고기의 그라데이션 정도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거의 없고 그냥 층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고기는 레스팅을 안 했다는 뜻이고요. 그라데이션이 확연하게 보이는 고기들은 그게 레스팅이 정말 잘 됐다는 고기의 표시예요. 물론 얇은 고기를 샀을 땐 그게 별 티가 안 나지만, 두꺼운 고기를 스테이크를 구우셔가지고 단면을 잘라서 보면 그라데이션이 완전 완벽하게 자리 잡은 고기가 있는 방면에 그냥 층이 딱 나눠진 고기가 있어요. 핑크색, 그 안에는 빨간색, 이렇게 층이 딱 나눠진 고기가 있어요. 이건 레스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스테이크의 질감이나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굽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레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피터루거는 서비스가 안 좋다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사람들도 친절하고 약간 불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친데레 같이 챙겨주는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도 굉장히 깊고 전통적인 식당인 만큼 그 카츠델리라는 식당처럼 좀 신용카드 안 받고 체크카드, 그러니까 미국권에서는 데비카드라 그러는데 미국 데비카드만 받고 아니면 현금만 받습니다. 여행 가실 때는 꼭 그거 염두하셔가지고 가셔야 돼요. 캐시를 꼭 뽑아서 가시거나 아니면은 미국 데비카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피터루거라는 스테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